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 강행 처리했습니다. 과거 운동권 대학생들이 일반인들을 고문 치사하고 데모 진압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했어도 유공죄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다,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다 하고 반대하며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넣어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민주적 날치기를 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종전에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가운데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이라서 가짜 유공자 양산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2월 14일 전체 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다고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연 지 1시간 만에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했습니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법안을 수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은 민주당이 의석수와 꼼수로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안은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안을 보면 과거의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각종 시위 사건과 관련해 사망했거나 부상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게 요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 대상자 829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진압경찰이 7명이나 무더기 사망한 동의대 사건과 난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지로 몰아 감금 폭행 고문하거나 때려 죽인 모 대학들의 민간인 고문 살해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훈부가 심사위원을 꾸려 대상자를 정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보훈부는 현실은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도 이 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에 거둬들였던 것입니다. 당시 법안 내용 중 민주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 부분이 운동권 세습법이라는 비판을 받자 민주당은 관련 지원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법안을 개정해 다른 혜택을 더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원회에서 60일까지는 심사를 늦출 수 있지만은 그 후에 정무위원회가 본회의에 직접 회부를 결정하면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인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간호법, 방송법,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해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법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안하무인 포악무도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 어린 놈, 물병을 머리에 던지고 싶다고 했다가 꼬락서니게 우습게 됐던 입장문이라는 이름의 훈계를 다시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아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을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부분들은 수십 년간 유력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시민단체 등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고 이미 수십 년째 기득권입니다. 그 시절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큰 용기를 낸 더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평생 써먹었던 청구서를 다시 들이밀면서 사골 우려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시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한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국민들이 진짜 존경하는 것은 그런 분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률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금배지 달고 거들먹거리고 다음엔 금배지 못 달게 될까봐 조바심을 하며 요즘 잠도 안 오고 변비가 심하신 분들, 특히 소인배 정치꾼 나리들, 한동훈 씨의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